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불금, 요즘은 불목이라고 하던데, 금요일 보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뭐 하루 거래되면 2월달 끝나고 또 3월 1일 3일절 또 쉬네요. 직장인들 아우 이거 쉬어서 좋겠다라는 생각하기보다가는 아이고 이왕 그냥 화요일 월요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3일절 월요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 잘 하고 또 2월달 마무리를 잘 끝내야 3월달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하는 이야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수영을 하고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아침에 해 드릴까라는 건데요. 야, 이거 했던 이야기가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방송을 들으셨던 회원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 나왔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인데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좀 그전에 들었던 내용들일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고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인지라 처음의 마음 그리고 뒤의 마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들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행여나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막판에 약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주춤할 때는 이거 왜 이래 차 상승 물량 상승했던 건 내려올 때는 왜 이렇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갈 때는 이거 자꾸 올라가는데 무엇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고요. 내가 처음 할 때 마음 먹었던 초심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24일 글로벌 이슈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지표 부진과 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약세 출발하였습니다만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 하락폭을 만회했다. 하락폭 만회를 줬던 것은 바로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었습니다. 또 기름이에요. 유럽은 이날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고요. 미국은 막판에 고개를 그나마 들어줘서 끝이 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잠정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것. 그리고 국제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감산 불가를 강조하면서 장중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재고 감소 소식에 반등 나와줬다라는 거, 기름에 따라서 지수도 따라 움직여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국내 증시 초반의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게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거기에서 쉽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1918포인트 어제 종가했는데요. 코스피의 자리를 보신다 그러면은 앞에서 나와 있었던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자리, 상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던 것을 되돌려줬고 그 자리까지의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박스권 상단에서 작은 박스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시장의 위치를 본다 그러면 충분한 차익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수급 주체 부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치고 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 쪽에서 좀 차익 물량들이 나갔고 매수가 강하게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4원 40점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어제 화학주들 조금 주춤했었고요.
어제 시장을 그나마 잡아줬던 것은 삼성전자였겠죠. 삼성전자가 0.5% 이상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수를 잡아줬었고요. 반대로 좀 강한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는 듯 했던 현대차, 기아차 역시나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박스권에서 차익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수 역시도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초반 뉴욕 증시 반등과 국제유가의 반등의 소식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을 반납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장중 중국 상하이 지수가 또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 모멘텀의 부재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건망 심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거 더 있겠죠. 자, 1차적으로 불확실성이라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자, G20 재무장관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한 거기다가 이제 양회가 열립니다. 중국의 양회가 열리고요. 또한 3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전체적인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하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고 가시면요. 0.3% 상승해서 마감은 되었습니다. 자, 강하다 약하다 할 거 없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버텨주고 있다라고만 보시라고요. 네, 버팁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당장에 올라간다고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승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공갈빵이라는 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그저 그냥 올라가 본들 뭐합니까? 그 자리가 강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초조해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고요. 상황이 되면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옆으로 틀어주면서 자리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끌어올릴 만한 강한 상승 모멘텀에 좀 부재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가 버텨줬고요. 한국전력 야 요즘 참 잘 나갑니다. 5%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었고,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종가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KTNG도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대차 쪽에서 차익 물량, 그 전날 강세를 보였던 현대모비스도 차익 물량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이었고요. 정유주들이나 화학주들도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한 반등 역시 연기금의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차익 물량이 나왔다.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고 우선 매도 물량들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지속적으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주들 어제 나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는요, 화장품주 나름이라 그랬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 상승 출발,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주춤, 중반 이후부터는 약세의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에는 하락이 나왔다가 고개를 좀 더 들어줬습니다. 자, 엊그제하고도 또 비슷한 모습들이 되겠죠. 고개를 많이 들어주지는 못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 전보다가는 좀 종가 끝나는 위치가 좀 많이들 내려와주고 있어요. 장중의 흐름 보다가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상승 출발 이후 단기 차익 물량,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 그리고 막판에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물량들 들어와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에 보시면요, 오늘 봐야 될 거에 코스피 특징주 위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금융투자 투심 연기금 있죠. 자, 저거 수급 한번 보세요. 색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막판에 고개 들었던 게 보입니까? 제 연기금 색깔 보이세요? 자, 종가에 마지막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저게 수급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잘 안 보이면 개별 쪽 HTS에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크라운제가 유통주식수 확대 위에 액면 분할 5,000원, 500원. 액면 분할하면은 주가의 가치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0원. 그럼 만원, 주가 만원 하던 거를 얼마로 낮춘다는 거예요? 만원 하던 거를
5,000원짜리 액면가를 500원 줄이면 주가 10,000원 하던 거를 1,000원으로 내리죠. 오, 1,000원으로 내려. 주가 가치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주가 가치의 변동은 없어요. 주가의 변동만 있는 거지 주가 가치 변동은 없습니다. 1,000원을 내리고 뭐가 많아집니까? 뭐가 많아져요? 쪼개잖아. 그렇죠. 주식수가 많아지겠죠.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는 물량들은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진해운, 대한항공 2,200원 영구채권 전량인수로 유동성 확보다. 하나케미칼 화학시황 호조 및 해양과 매출 증가는 실적 개선 전망인데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 하나케미칼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겠죠.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익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 마니커 관리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DM푸드 흡수 합병이다. 하지만 이러한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성장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겠죠. 삼성엔지니어링 이재용 부회장 자사주 300억 규모 처분이다.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오늘 한 따까리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2천억 삼성 SDI에서 처분한 건 받아왔습니다. 결국은 지배구조로 간다라는 거. 요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드렸었나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되어야 될 것이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일찌감치 해결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틀을 잡고 앞으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거 미래가 그저 밝다고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좀 불확실성이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곤란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방송 녹화도 하고 있는데 그죠?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최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2.29%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고요. 0.36 띄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변동성은 주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자, 과연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자,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같은 값이면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놈이냐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가. 왜냐면 지금 자금이요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 그냥 다 들어오면 되죠. 그렇지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완전히 좋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에 치울 다 같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다 함께는 못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대형주들 쪽에서 좀 움직임들이 발생되면은 자연스럽게 수급의 공백이 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금의 연속성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한 대 강하게 맞았죠. 보톡스, 메디톡스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 어제 메시시 맞았네요. 로엔 또 어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인트론 바이오 이러한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양호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릉생명과학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OLED 쪽에서는 비아트론이 어제 좋은 모습이었는데 LP 시스템 실적 발표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조금 OLED 쪽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흐름들 좀 지켜보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 또한 거기다가 지금 팍스콘, 샤프 인수 이런 뉴스 보셨나요? 이런 뉴스는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가 LCD나 OLED 쪽에서 혹여나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실컷 좋다 그랬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것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반에 차익 물량들 조금 나왔다 다시 고개를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좀 급격하게 때려 부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틀어주긴 틀어줬는데요. 자 봅시다.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도 똑같고 어제 고점대 부근 1차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 치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의 고점을 치고 가느냐 아니면 어제 고점을 같이 못하고 어제 저가까지 내려오느냐. 어제 저가까지 내려오면요
지지로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건 분명히 생각하시죠. 초반에는 절대 안 내려오겠지. 초반엔 뜨겠죠. 떴다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려오다 어제 저가까지 내려와요. 오늘 시가 내려오면 이거 우선은 조금 그냥 어제 종가까지 내려오면 요거 좀 긴장해야 된다 하다가 어제 저가까지 내려오면 요거 좀 안 좋네 라는 생각들이 우리는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장중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코스닥 특징주 어제 보시면 캠시스 어제 장 시작하기 나왔었죠. 자회사 중국 패턴과 전기차 사업 합작법인 설립이다 라는 건데, 자, 이런 전기차적인 부분도 지금 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 지급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상하프론테크 실적 발표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그럼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중국 보조금 지급 중단 소식에 에코프로나 상하프론테크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에선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초반의 흐름들은 좀 강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황들하고 되짚어 보시면 되겠고요. 미동전자통신 중국 신세기 그룹 여간 사업 진출, 코리아나 OEM, ODM 해외 사업 부분 성장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나노엔텍 갑상선 질환 진단기기 미국 FDA 허가 획득, 아이의 VR 핵심 레이저 피코 프로젝트 기술 확보. 자, 여기 VR 관련주들 우리 좀 주의하고 보세요. VR 관련주들 자꾸 가서 계속 혼자만의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혼자만의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분위기 흐름들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오 기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잖아.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 다오 기술. 그 다오 기술이요, 점 상한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홍보를 SNS로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오 기술이 점 상한가로 갔었어요. 그래 급등했었어요. 저는 다오 기술 자체를 좋다고 봤었는데 그렇게 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럼 원래 가치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걔네들은 테마주예요, 실적주입니까? 뭡니까? 테마주 실적주예요. 테마주가 돼버리잖아. 왜? 그 가치 이상으로 가버렸다고. 단기적으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좋은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테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요 이미 올라갔잖아. 언제 상승했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미 되었다. 현재로서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아니면 안 되고 있으면 급락이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차익 물량 나오고 더 이상 가기에는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테마의 성격이라는 점들입니다. 테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 먹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손실나는 훨씬 큽니다. 그게 단타고 테마주 접근이에요. 먹으면 조금 먹고 토하면 많이 토해내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접근을 하십니까? 그죠?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고 가세요. 냉정하게.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좀 따져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더. 지금 같은 시장은요 어떤 게 좋은지 압니까? 뭐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제일 좋은 첫 번째, 실적, 테마, 급등, 움직이지 않는 거, 주식수 없는 거, 주식수 많은 거,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 대형주들 아니죠. 버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것들. 그게 지금 첫 번째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KG니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지만 KG니스가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는 달라요. 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턴을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것들 쪽에서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버티는 거지만 이제는 좀 돌아섰구나라는 생각을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떨어져서 테마주나 아무것도 모르는 종목 떨어졌는데 어찌 쉽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 1.29% 막판에 참 잘 올라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종가는 우리나라 뭐예요? 시가입니다. 미국 종가는 우리나라 시가. 그 다음 흐름 봐야 되겠죠. 과연 얼마만큼 버텨줄 수가 있느냐라는 건 뉴욕 증시, 중국 증시가 6% 이상
정말 급락했습니다. 차익 물량이다 뭐다 해가지고 급락했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 반등과 경기지표 호재 상승폭 확대. 그리고 우선은요 어제 중국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상승했었어요. 왜? 유럽이 그전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유럽은 상승을 해준 거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도 그래서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이 중요하겠어요. 오늘 금요일 과연 어떤 금요일이 될지. 항상 금요일 월요일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 그죠? 그리고 블랙 금요일 1월 내구재 주문은 민간 항공기 주문 늘면서 전화료도 증가했다. 주택 네 동기 대비 상승. 국제유가 네 반등. 여는 총재들은 최근 여는 뭔지 알죠? 네, 총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보내면서 긍정적인 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지금 좀 서두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늦춰갑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에 웃고 우는 시장입니다. 진짜 기름에 불 붙이고요. 불은 잘 안 꺼지겠지만, 네. 지금 기름에 웃고 우는 시장입니다. 맨날 그냥 기름 이야기예요. 기름 이야기, 아니면 금리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기름적인 부분들, 기름이 시장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산한다 시장 살립니까? 그게 지금 1차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철학이라는 부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기름이 감산을 하면 글로벌 증시 살릴 수 있을까? 기름을 줄여요. 감산을 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성들이 나아집니다. 수익성들이 나아지면 결국은 또한 그런 투자자들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글로벌 살아난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름에 대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기름이라는 지표입니다. 기름이 많이 소비가 되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이야, 중국하고 미국 1, 2위 경쟁인데요. 이번엔 무슨 경쟁일 것 같아요? 급락의 중국, 예전같이 함께 움직였던 미국. 뭘고? 참 이거는 좀 많이 기대가 된다 하면 그런데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미국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중국은 또 어떻게 될지, 미국에 반응할지, 자기 갈 길 갈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최근 상승에 따른 그냥 차익 물량만 나왔을 뿐이다. 크게 우려할 거 없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떨어져 보십시오. 이거 또 뭐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올라간 게 꾸역꾸역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2월달 들어가지고 중국 증시가요. 중국 차트 한번 보십시오. 상해 차트 보시면요.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어제 장대봉 딱 때렸어요. 그거는 종목도 작업할 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물량 빵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중간에 차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해되십니까? 방향을 돌려 세워놓는 차익이 아니라고. 꾸역꾸역 잡다가 터트려 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서 봅시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긍정적 한번 봅시다. 네, 미국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중국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시장 보십시오. 이러면 긍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흐름 나왔다가 언제를 본다고요? 중국 장 열릴 때 한번 시장이 주춤하겠죠. 그리고 장 열려서 중국이 반등 나오면 따라가겠죠. 자, 오늘은 중국이 반등이 나오느냐 안 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장중 시장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네, 중국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미국 저녁에 한번 봐야 되겠죠. 중국이 예를 들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이 오늘 중국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오늘 막판에 가면서 중국이 약하다. 저녁 미국 좋다고 볼 수 없겠네요. 상승에 충분한 이유와 지속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충분한 이유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차익 실현 구간.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떠한 업종이고 종목도 다 그래요.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수 있나? 우리나라 지수, 해외 시장 무조건 따라갈 수 있냐고요. 무조건 커플링 되냐고. 그것만은 아니겠죠.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더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
안전자산 선호 엔화 강세, 원화 약세, 뭐 자동차주들 쪽에 소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하면 엔화 강세 더 이어지겠죠. 원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라만큼 올라오지 않았냐 하는데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도 뭐 더 큰 네, 탄력들은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 개입해봤자 비웃는 듯이 다시 계속해서 지금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